2024년 광복절 8월 15일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천에 갔다가 왔습니다. 이제 내일이 모친 생신이고 그래갖고 겸사겸사 또 이제 감기 뭐 이런 거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에어컨이 멋진 집에는 있어서 잘 안 트시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는 뭐 어쨌든 뭐 용돈도 좀 드리고 몇저것 근데 올라오는데 뭐 김치 좀 싸갖고 올라오는데 김이 가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딱 그 얘기죠. KBS에서 이제 예를 들면 수요 예술 무대 이런 개념으로 이제 나비부인 푸치니의 나비부인 이제 근데 광복절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굳이 김이가요를 듣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이게 그냥 우연일 수 있고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 부친이 나비부인의 그거를 이제 예술 무대로 틀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뭐 유튜브 방송이나 뭐 어디 시답지 않은 뭐 저기 종편이라고 하면 그냥 그래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아니 뭐 그건 뭐 신경도 안 써. 한국방송 KBS지 않습니까? 그게 광복절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쭉 하는 그런 애들도 있죠. 담당하는 그것도 있죠. 편성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광복절인데 예술 무대에 푸친 나비부인이 들어가. 나비부인이 무슨 내용인지는 뻔히 알고 기모노 입고 김이가요가 나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대학 정도 나온 애들은 다 아는데 그것도 방송국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게 그 시간에 나오면 좀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도 이 새끼들이 이게 다분히 의도적인 고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전방위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걸 친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그 특정 세력으로 특정한 집단을 구성하려고 하는구나. 뭐 김낭연이 뭐 이영훈이 예전에 이영훈이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할 때는 이 정치경제학본에서의 부분에 이론적 그 부분에 완전히 맛이 갔더라고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거기에 처박아 놓고 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해 갖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도발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이제 휴가 갔다 오고 바로 김태호 같은 새끼들이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그 기본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느낌은 파쇼 정권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친일 파쇼 정권, 여기서 친일도 애매해요. 친일이라고 하는 개념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일본식, 그러니까 일본에 동화되는 일본식 그 내각제 같은 형태의 그런 어떤 정치 집단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 나온
그것도 통일의 뭐 기운 나고 하는데, 박근혜 때 그 어떤 미친년이 그 무슨 기운 얘기하면서 그래서 국정농단, 딱 그게 지금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대가리 한 대가리에서 나온 것 같다.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 내부의 그걸 뭐 밀정으로 어떻든 소수의 누구 거기 축 위에는 그 여자 하나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왜 프랑스에서 독일에 부역했던 애를 5만 명이나 다 쏴 죽이거나 바로 직결 처분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친일파라든가 이런 자들을 직결 처분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조금의 어떤 그 방심이라 이런 것이 결국은 이런 문제죠. 죽일 놈들은 죽였어야지 바로.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매국적 행위, 이렇게 반국가적, 반민족적 형태의 이런 어떤 이걸 역모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조금의 빈틈을 보이면 바로 달려드는 거머리와도 같습니다.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라고, 거긴 당연히 문재인과 그 주변에 있는 똘마니들이 윤석열을 그렇게 엉뚱하게 쓸래다가 지금 뒤통수 맞고, 너무 나이브하고 아니란, 그러나 파시스트, 특히 이런 극우 파시스트들은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쿠데타를 지금 순차적인 쿠데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이게 대놓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지금 이거는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뭐라고 말이 참 안 나올 정도니 기가 막힌 거죠, 정확히 말하면. 8.15 경축사가 일본에 대한 어떤 얘기가 아니라 북한 정권을 흡수하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걸 지금 그 광복절 아닙니까? 아니 그냥 다른 날 있잖아요. 다른 날 해야 될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자, 지금, 그리고 오늘 왜 유경수의 묘역에 참배를 합니까? 명확한 거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개념도 없는 놈들이 진짜 황당한 겁니다.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네? 다른 날 참배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럴 생각도 없고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자신이 이 정권이 어디로 갈지를 명확히 보낸 겁니다. 자, 안창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가인권위원장,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인간이 국가인권위원장을 하는지. 자, 검사, 세상에 인재가 검사들밖에 없냐? 검사와 무슨 뭐 변호사 아저씨들, 판사 이런 인간들밖에 없냐? 참 싹 다 그냥 조져버려야 되는 다음에 기회가 오면 검사들은 이 관이나 이런 여의도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아예 뭉개버려야지 지금 이 꼴이 나지 않습니다. 명확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안창호, 하필 이름은 참 독립운동가인데 하는 짓거리는
어, 이 엉뚱한 인간들, 같지도 않은 새끼들 변호하고, 변호사라서 그건 그렇다고 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를 어떻게 인권위원장에, 예? 이렇게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죠. 그죠? 자, 다른 얘기 합시다. 안세영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핵심이 그 얘기냐? 핵심이 그 방수연이 그런 애들이나 아니면 대구 배드민턴 협회에서 하는 그런 얘기야? 그래도 뭐 좀 팩트가 뭐야? 팩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주 그 전근대적인 협회의 운동선수 관리, 엘리트 선수 관리. 중3에 이제 대표팀 발탁을 했는데 선배 빨래를 하고 7년 동안 라켓줄을 갈고 청소를 하고, 이게 이제 이따위로 그 선수들을, 그러니까 그냥 이게 군대식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요즘 군대가 이렇게 됩니까? 이 쓰레기 같은 이 배드민턴 협회 이 새끼들이 그러고도 할 말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안세영의 그 폭발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막내라는 이유로 7년간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왔다. 몇 번의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의. 그러니까 결국 부상이나 이런 거 코치놈들은 오래된 관습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야, 이 등신들, 그런 걸 해결하라고 니네 코치들이 있는 거야. 하지 않을 거면 니네들이 왜 있니? 에휴. 그러니까 안세영의 이 폭발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협회의 인간 그 늑다리들은 비즈니스석으로 편하게 가고, 걔네들이 편하게 갑니까? 선수들이 편하게 가야지. 선수들한텐 이코노미 그 구석텅이. 참 저런 것들이 임원이 제일 많다면요, 참 애들 앵벌이 시키는 겁니까? 빨대 꽂는 겁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전근대적인 건 다 싹 다 부셔버려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뭐가 민주화 뭐 했다고 하지만 온갖 곳이 썩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꼬라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좀 전에 뭐 경찰대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나와갖고 뭘 한다는 것 같은데, 경찰 내부의 경찰대들은 경찰 내부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그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경찰대 놈들은 싫겠죠. 그리고 하는 소리가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 뭐 경찰에 있어야 된다. 에이 등신 새끼들아, 경찰대에 거기 가는 새끼들이 무슨 고급 인력이냐? 그 수능 잘 봤다 고급 인력이냐? 잘 키워서 제대로 된 경찰대 놈들 했다고 다 도망가요? 로스쿨하고 다 도망가요? 있는 놈들은 권력이나 부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지,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인재를 위해서. 그러니까 경찰대는 박살을 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제가 가장 싫어하는 존재들, 경찰대인가. 그나마 조금 뭐 인재가 있다, 그 정도 인재는요 통계상으로는 어디든 있습니다. 그걸 왜 경찰 내부에 붙습니까? 예? 경찰 내부에 전근대적이고 완전히 그 후진 경찰대. 이참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대에는 자동 임용이 아니라 실전적인, 그리고 같이 경위, 승진 시험을 같이 봐야 된다. 임용시험을 봐야 된다.
요즘 뭐 이런 게 있네요. 시민 신고로 이제 이게 이제 옆자리에 어떤 놈이 그 자기랑 같이 있는 여자의 술잔에도 뭘 탄 거예요. 그래서 그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한 거죠. 했는데 보니까 소위 말하는 물뽕 같은 그런 거죠. 통제 약물인 거지. 이럴 땐 이런 경우는 뭘 탄 것 같으면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집단에는 술도 먹었고 아니면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업체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도 있네. 시사저널에 공포의 도검 소지 받은 허가 받은 뒤 전 범죄. 그러니까 제가 이제 CBS라 이강민의 잡지사든 어디든 다 얘기하는 것이 그거죠. 도검의 허가가 저렇게 엉망개판이냐. 한번 소지 허가 받으면은 계속 소지 허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소지 허가 받은 다음에 살인을 저질러 갖고 아니면 뭔가 강도를 저질러 전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과가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일본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살인을 하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뭐가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연동되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의 킥스 자료와 소지 이걸 연동시키기 그게 핵심인데 이 시사저널의 이 기사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경찰청에서 도검 지금 전수검사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뭐 예전에 받았던 애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 전과 있네? 소지허가 취소.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해놔야죠. 자동으로. 아니면은 최소한 하나 걸러서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언론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경찰청 놈들도 그냥 하고 지금 제가 가장 이제 문제제기했던 것이 그러죠. 판매업체에서 불법 도금 대행 구매 사실 그렇게 다 해준다. 알아서 소지허가까지 받아줘요. 그러면은 알아서 소지허가까지 받아주는 브로커잖아요. 사실은 브로커 얘기잖아요. 그럼 그 브로커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당연하게도 전직 경찰 애들이나 아니면 그런 쪽 애들이 아니겠습니까? 시사저널의 기자의 강윤서라는 애도 강윤서 맞죠? 기자도 그렇지만 경찰 애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지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뭐 대리인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뭐 비대면으로 됐죠. 뭐 에는 소지 허가 신청 대행 판매업체에서 그러면은 그게 통과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브로커가 있는 거예요. 그럼 브로커는 대부분 전직 경찰 애들일 테고 그리고 도검협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들 연결됐을 거고 그 얘기를 지금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사저널 이 기자에는 경찰 애들한테 뭐 이런 기자가 한번 뭐 거기를 뭐 신청했던 식에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실제로 이제 도검 소지 허가를 대행 구매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단속을 하겠다. 뭐 절차 변방성 현실을 알면서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 브로커라든가 이런 브로커 놈들과의 이 커넥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걸릴까봐 그냥 꼭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도금 소지 허가 때 문제는 이런 거예요. 도금 소지를 허가를 갱신할 때 허가 절차를 좀 강화하는 건 당연하게도 도금을 소지하려고 할 때는 걔한테 적어도 범죄성이나 정신과 의사한테 허락했다는 정신과 의사들이 뭘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범죄 지표를
개발을 해야죠. 그 허가 관련된 거를 안 하려고 해요. 얘네들은 전문성도 없는데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죠. 자, 다시 하면은 소지 허가를 갱신할 때 이 경찰에 있는, 말하자면은 이 대면으로 한다. 말하자면은 이 담당자가 그 신청자를 면담하고 그것이 위험성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위원회는 뭐 여기서 웃기는 게 그런 거죠. 경찰서에 이 도검 소지 담당자가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야, 딱 봤더니 멀쩡해. 그럼 허가 갱신입니까? 하여튼 이 돌대가리들, 그게 아니죠. 이 경찰서의 담당자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심리적인 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심의위원회를 범죄예방 대응 과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위원회라면 또 돈 처먹는 겁니다. 위원회면 위원회 소집 비용이 들죠. 그럼 이 위원회에 있는 들어오는 애들한테 돈 매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원회는 누굽니까? 또 관리 유관된 애들 또 들어오는 겁니다. 뭘 만들겠다고 개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들 주머니 채울 수밖에 안 해요. 얘들의 전문성이 어떻고 어떤 과정에서, 그리고 이거를 거부할 때, 허가할 때 이런 것도 뭐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찔리는 데가 많죠. 예? 하여튼 이 새끼들은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이 대가리들이 나빠갖고 그냥 엉성하게 해도 지들 이익, 그냥 어떻게 하면 수당이나 타고 어떻게 하면 지들 유리하게 갈까. 아유, 끔찍해. 이 도검류를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게 허가되는 도검류를 분류한다. 사실 이 도검류를 분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건 경찰이 아니라 ATF 같은 전문 부서는 넘겨야 될 거예요. 지들이 이 모지른 애들이 이걸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기자들이나 아무 생각도 없는 애들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얘들도 거기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경제가 요즘 탐정력 쪽에 좀 관심이 있나 봐요. 변호사들이 탐정을 많이 쓴다. 그래서 탐정을 합법화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탐정을 합법화하려고 하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안 되려고 하면은 공익탐정, 흔히 말하는 돈이 없어도 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국선 변호인처럼, 국선 변호인도 좀 애매하죠. 흔히 말하는 공익탐정 제도를 둬야 된다. 그래야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안 나타난다. 지금 탐정으로만 지금의 수사 보조를 하긴 쉽지 않다. 오히려 변호사들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변호사놈들은 그건 하기 싫고 탐정을 쓰려고 하고, 탐정놈들은 그냥 어떻게든 그 자격증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지금의 사법 시스템은 안 바뀝니다. 지금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다 고소고발로 가고, 경찰은 죽어나가는 거고, 검사놈들은 뭐 탱자탱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구조부터 바꾸는 과정에서 탐정의 역할, 변호사 역할, 조정이 필요한 거지. 탐정 자격을 그냥 툭 던져주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그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이 체계 전환이 필요한데 그걸 뭐, 자,
롤스로이스 마약 그 사건일 때도 실제로 마약 운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주운전은 측정할 수 있는데 마약 운전은 측정할 수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마약 운전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약 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마약을 얼마나 키트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지금 즉시 체열을 할 수 있는 강제영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빠르게 영장을 받아서 체열을 할 수 있는, 아니면은 특정한 형태의 증거를 취득할 수 있는 긴급 어떤 영장,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엉뚱하게도 약물 운전을 어떤 부분, 약물 운전 단속은 사각지대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약물을 측정할 수 있게끔 제도를 손질해야 되는데, 문제는 선생님 지금 좀 이상한데 그 약물 마약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검출되지 않은 마약도 많은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특정한 뭐 체열이면 체열이든 아니면 모발이든 모발이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안 되면 바로 긴급 영장으로 할 수 있게 디지털 영장.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시스템적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지금 음주운전도 지금 감당 못 하는데 약물 운전은 더 감당 못 합니다. 좀 생각을 가지고 좀 제도를 만들든 시스템을 성안을 하든 해야지. 하여튼 이 그지 같은 경찰이나 그 전문가 연하는 인간들이 뭣도 모르면서 지금 아주 그냥 자 미국에도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많나 봐요. 워낙 또 약물 문제, 또 뭐 코로나 문제. 여러분, 코로나가 또 뭐 폭발적 유행은 아니어도 적지 않게 유행이 한다고 하니까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고. 아휴, 더위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광복절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일주일은 더, 다음 주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8월 지날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 진짜 족같은 새끼들, 진짜 친일파 청산, 죽일 놈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엄정한 어떤 법 집행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제도, 이런 일 많이 했는데 시대가 암담하고 힘들더라도 언제나 거기서 희망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 뭐 있어 보이는 그 이상한 연놈들이라든가 이런 같지 않은 검사 같은 뭐 이런 그 겉으로 봐서는 좀, 네? 근데 속으로는 별거 아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아질 거고요. 자, 오늘 편안히 주무십시오.